그래서 준님이랑 제주달빛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해세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뭐 명확하게 다 알 수 있진 않을 테고 한 번 듣고 다음에 또 들어보고 한 몇 년 동안 듣다 보면은 대략 그냥 느낌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세금이나 뭐 법률적인 거는 명확히 알아야겠지만, 자, 당해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당해세는 아시겠지만은 목적물 재산에, 여기 PPT 만든 건데 목적물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래요. 당해세 종류는 국세랑 지방세가 있거든요. 국세랑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당해세 종류 보면은 국세에 상속세, 상속받는 거죠. 상속받을 때 내는 거고, 증여세, 그냥 줄 때, 공짜로 줄 때, 공짜로 받았을 때 있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보유세 중에 하나고요. 지방세를 보시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해당되는 게 재산세 이렇게 있고요. 색깔 칠해놓은 게 당해세가 우리 부동산에서는 당해세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당해세 인정 요건 보면은 뭐 담보 설정 당시에 예측 가능해야 되고, 납세 의무자가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어야 되고, 용석김님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되실 거예요. 예, 요런 게 당해세예요. 일단 당해세고, 자, 당해세의 이 법을 보면은 국세기본법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세 같은 후에 따른 채권 등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등은 여기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 요 조항 때문에 당해세가 이제 먼저 배당받아 가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아이고.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게 요걸 알아야 돼요. 사실 되게 복잡한데 매각 대금의 배당 순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고, 요거 말고 우리는 좀 간단히 볼 수 있는 걸로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인터넷 화면 잠깐 봐서 경매 배당 순위 해서 뭐 이미지 가서 배당 순위가 잘 나와 있는 거 표 같은 걸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거 찍어놓은 게 있네. 요거 보면 되겠다. 이거를 한번 다 외우지 않더라도 몇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순위는 경매 비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요거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켰거나, 유익비는 증가시켰거나, 필요비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 요런 걸 얘기하는 건데, 경매에서는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고, 그 다음 1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이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임금채권, 퇴직금, 3년치 퇴직금이랑 3개월분 임금채권이 있고, 뭐 재해보상금 등이 있고, 재해보상금 잘 안 나오고, 임금채권 가끔 나와요. 나오고, 최우선 변제금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해세예요. 아까 봤던 뭐 증여세, 상속세, 뭐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순위는 이렇게 당해세 이외에 국세, 지방세 뭐 나와 있고, 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확정일자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순위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법정기일 따라서 법정기일, 그리고 근저당권은 등기된 날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날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로 그 날짜로 비교해가지고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순위에서 보통 말소기준 권리가 나와 있으니까 3순위까지부터 배당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경매 비용이랑 필요비 유익비, 최우선 변제금, 뭐 임금채권, 퇴직금, 뭐 당해세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당해세가 법정기일 늦더라도, 법정기일은 쉽게 뭐 고지서 발송일 이런 게 있는데 쉽게 그냥 근저당권의 뭐 등기일자처럼 순서로 정하는 날짜예요. 당해세가 근저당권의 날짜보다 늦는데, 아니면은 확정일자보다 늦는데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가 될 때도 사실 당해세는 뭐 금액이 적은 게 많아요. 근데 가끔 큰 게 있죠. 그래서 난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배당 순위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 법도 같이 적혀 있고 해가지고 공부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요것보다는 그냥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렇게, 근데 처음 물어보신 게 뭐였냐면은, 여기서, 인터넷 하면, 여기서 물어보신 게, 여기, 쭈님이, 유튜브 보면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건 분석은 아니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당해세 조세 체납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매 초보지만 대학력 있는 물건 낙찰 받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이 물건에 당해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완전 초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해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당해세는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당해세를 안고서 입찰하고 싶다 이러면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 100%는 이거 확인 못해요 우리가. 근데 추정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등기상에 만약에 경기도 뭐 용인이다 그러면은 관할 기관의 압류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부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부 청구가 여기 문건 송달 내역 보시면은 교부 청구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부 청구 이게 이제 뭐 세금 때문에 채권 계산서 같은 거예요. 세금 때문에 채권 계산서처럼 교부 청구한 게 이렇게 앞에 보면은 만약 용인이에요. 우리 물건 용인지인데 그 용인 뭐 시청 돼 있으면은 뭐 당해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 관할 내 부동산 위치가 서울이다. 근데 압류기관이 만약에 성남시다. 그럼 당해세 아니에요. 이거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당 처음에 봤을 때 여기 목적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했죠. 해당 목적물. 근데 지방세는 그 지방에 대한 거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 그리고 공매에 이제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걸려있다 그러면은 공매에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경매에도 나오고 공매에도 나오고. 그럼 공매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뭐 물건 소재지로 해가지고 주소로 공매 온비드죠. 온비드에다가 확인을 해봐가지고 공매에 가면은 그 세금이랑 법정 기일까지 다 올라와 있죠. 핑크제이님,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일요일날 가능하시면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등기상 압류한 조세 세납 세목으로 그러니까 등기부로 그 세금의 구분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근저당권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근저당권자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사실 NPL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쉽죠. 이게 NPL을 하게 되면 채권 사오면은 은행에 있던 자료를 다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임차인 자료나 아니면 세금 같은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추정을 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확인하고 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해야 돼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는. 근데 거기에 뭐 봤을 때 교부 청구도 없다. 이렇게 교부 청구된 것도 없고 압류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면 되죠. 세금 뭐 달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세금은 좀 더 많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니까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에 있는 거 굳이 안 해도 찾아보면은 할 만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해봐야 되죠. 대신에 그러면은 등기상에 압류가 없고 그리고 문건 송달 내역에 여기 문건 송달 내역에 교부 청구란 말이 없는 거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걸 하면은 명도도
사실 좀 까다로울 수가 있잖아요. 용도도 까다로울 수가 있고 하니까. 근데 굳이 한번 공부상을 보시려면은 등기상에 압류된 게 없고,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아닌 거, 그렇죠. 교부청구 없는 거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사건도 가끔 있어요. 보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제가 가져왔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날 했던 것 중에서 압류도 없고 교부청구도 없는 거, 그런 걸 갖고 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들어가야 되죠 사실. 그래서 청구가 기억이 안 나게 하는데 압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건 좀 안전한 걸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거 경매가 한 방일 수가 있잖아요. 진짜 막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해가지고 막 3천만, 5천만 해서 막 2억 벌었는데, 뭐 권리분수 한 번 잘못해가지고 막 2억 인수하고 이러면은 다행인데, 뭐 3억 인수, 4억 인수하면은 무섭잖아요 사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뭐 경매 해가지고 몇 분 낙찰 받아가지고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많이 내가지고 이제 강의도 이제 좀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하나 좀 약간 애매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잘못 분석해가지고 그때 얼마더라? 3억 좀 안 되게 인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리스크는 피하고, 뭐 리스크 있는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해보긴 하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뭐 리스크 없는 걸 하면은 일반 매매 그냥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부동산 취득하는 방법은 뭐 매매가 있을 수 있고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좀 안전하게 취득하는데 좀 저렴하게 조금씩 해가지고, 뭐 진짜 3천만 원, 5천만 원씩 뭐 수익 발생해가지고 10건 하면은 뭐 3억, 5억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재테크로는 충분하지 않나. 물론 직업으로 이제 전업 투자자로 하신다 그러면은 따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상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경매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업성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죠. 제대로 달빛님 말씀대로 우리는 딱 좋은 게, 투자금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투자했다. 현금 들어간 게 5천만 원이다. 그럼 그냥 차익형으로는 5천 정도 버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1억 넘으면 팔았는데 1억 더 나와가지고 2억이 돼. 이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경매로만은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업으로 하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니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경매나 NPL이나 GPL이나 이런 사업 부상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여튼 주님은 교부 청구 확인하시고, 교부 청구가 뭔지 검색부터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뭐 교부 청구라고 하면은 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잡아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금방 실력이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오늘 되게 19명 남아 계시네요. 제 갤럭시 탭까지 해서 19명 남아 있습니다.